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격천수징의 그 8격 중에서 관살 편에서 관살 혼잡기역을 설명을 하는데 두 개의 이에 해당하는 사주를 보면서 이 관살 혼잡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주를 보죠. 이 첫 번째 사주는 임진년, 임자일, 임자월, 병인일, 계사시 이렇게 이루어진 사주입니다. 이 사주 역시 건명이고요. 건명이면 남자 사주죠. 임진년 양의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운이 개축, 갑자, 을묘, 병진, 정사 이런 식으로 순행을 하게 되죠. 이 사주에서 일간이 병화죠. 병화가 언제 태어났는지를 봅시다. 자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병화는 자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왕상휴수 중에서 그 수지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병화의 세력은 매우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주를 자월에 태어났지만은 병이 장생지인 인의 자리를 하고 있고 시간이 계사시이기 때문에 사시이기 때문에 병의 왕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본디 약하게 태어났으나 왕하게 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봤을 때 임자월 임진시인데 자진 하면 신자진 수국을 이루죠. 그래서 이 진도 수로 바뀌어 버렸다. 거기에다가 임수가 이렇게 둘이 연월에 자리를 하고 있고 개수가 시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임수가 세력이 좋을 뿐만 아니라 이 개의 세력, 개수의 세력도 무시하지는 못한다. 그렇지만은 이 양임에 비해서 이 개수는 확연히 세력이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개수는 병의 관이 되고 임수는 병의 살이 되죠. 그래서 관과 살이 혼잡되어 있다. 두 살과 하나의 관성으로 천간이 이루어져 있고 이 두 임과 하나의 개가 그 뿌리가 튼튼하다. 그렇기 때문에 관살의 세력이 강한데 이 관살의 세력을 인목이 받아들여 가지고
병화를 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살인상생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병화가 사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신과 살이 양정 딱 버티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자, 인수나 비겁을 용하는 게 좋다. 그래서 여기에는 임목이 용신이 되고, 그렇죠? 또 이 사화는 병화를 돕기 때문에 이 사화도 좋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이 사주는 용신이 세력을 받는 때 이 사주가 발흥하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쇠락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임자 태어났을 때나 개축일 때 이때는 인이 어떤 때가 되냐, 인 입장으로 봤을 때 생을 받는 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갑인, 을묘, 병지는 목의 마을이니 이때는 매우 좋다. 거기에다가 정사, 무오, 기미, 일월도, 기미 대운동, 화의 마을이니 이 병화의 세력을 돕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전체적으로 운이 아주 좋은 사주이다. 자, 여기서 짜임새도 괜찮고 운도 좋고 이런 사주면은 굉장히 좋은 사주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지금까지 제가 이 순패와 진기 그리고 격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시간이 될 때 이 하나하나 한번 이 순패 진기를 뜯어보면서 제 설명을 상기하면서 한번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 이 사주에서 설하고 선생은 이 사주를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한번 간단하게 봅시다. 설하고 선생이 이 사주를 설명하기를 차조, 이 명조는 임수가 당권을 했으니 살과 당권을 했고, 그리고 살관 충첩, 살과 관이 충첩되었으니 최희 가장 기쁜 것은 일좌 장생이다. 병화 일주가 장생에 자리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 임목은 능납수, 인능납수. 이 임목은 이 수를 능히 받아들여서 화살생신, 살을 화하여 생신한다. 그리고 시귀로광, 이 시사화가 로광이니
조기 적관. 어? 충분하게 이 관을 대적할 만하다. 경묘 또한 묘한 것은 묵음, 금이 없으니 인성두경. 사주에 금이 없으니 인성을 해치지 않죠. 그래서 인성을 득용하여 살세 수강. 살의 세력이 비록 강하여도 부족 외야 그랬습니다. 두렵기에는 부족하다. 두렵지는 않다. 그렇게 지 병진. 병진 운에 이르러 방신하니 방신하고 우 봉기사유년. 기사년을 만났으니 이 병진대운의 기사년을 만났으니 거관 지혼. 관의 혼잡을 제거하였다. 기사년의 기가 이 개를 제거하였다. 그래서 첩보 남궁, 남궁에 알려졌다. 그러면은 벼슬이 시작됐다. 해서 출제 명구 재상으로 나아가니 이름이 잘 알려졌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다음 사주를 보겠습니다. 다음 사주는 갑자년 을해월 기사시 정묘월에 태어난 사주입니다. 이 사주 역시 건명이고 갑자년 양해에 태어났으니 대운이 을에서 시작해서 대운 시작이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이렇게 순행을 하겠죠. 그럼 이 사주 역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자, 기토가 일간이 되고 기토가 해월에 태어났으니 이 기토는 세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기토를 굳이 왕상휴 수로 구분을 하려고 하면은 화와 같이 보면 됩니다. 불과 흙을 같이 봐서 왕상휴 수를 구분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기토는 좀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앉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해월에 태어났으니 기토의 세력이 약하죠. 약하고 여기에서 근데 사화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화생토에서 이 기토의 세력이 약하지만은 종하지는 않을 정도다. 그렇죠?
종하지는 않을 정도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이 사주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묘가 사화를 생해 가지고 기토를 생할 수 있고, 또 정화가 묘의 생지에 자리를 해 가지고 기토를 생하고, 그런데 이 사가 있어 가지고 사해 충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사해 충은 이 묘목이 또 건너에 자리해 가지고 해묘 목국을 이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충은 그 세력이 약해서 무시할 만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수는 갑에 의해서 설기되죠. 그러니까 자수생 갑목 해서 여기는 자수가 사에 좀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은 갑목에 의해서 세력을 잃으니 여기에서는 오히려 갑목의 세력이 더 좋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자, 갑과 을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을이 살이 되고 갑은 관이 되죠. 이 갑과 을의 세력이 이 기토의 세력, 일주의 세력보다도 확연히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관살 혼잡이 된다. 네, 여기에서 정화가 갑과 을의 세력을 설해 가지고 기를 생하기 때문에 관인상생 혹은 살인상생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용신은 이 정화가 되고 희신은 묘목이 된다. 그러므로 대운에서 이 목의 마을과 화의 마을일 때 이 사주는 발흥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병자 정축일 때는 이 사화에 좋지가 않죠. 그리고 특히 여기 축일 때는 해자축 북방을 이루니 이 정화가 세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 사는 사축 금국으로 앉고 화생 축토해서 축이 해자축과 같이 자 북방을 이루기 때문에, 북방 수방을 이루기 때문에 이때는 매우 좋지 않을 것이다. 근데 자, 무인 기묘 대운에 오게 되면은 비로소 이 사주가 발흥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은 크게 이상이 없죠. 이 사주가 봤을 때, 자, 전체적으로 이 사주의 짜임이 전 사주만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괜찮다. 그리고 운도 중년 이후부터는 운이 좋기 때문에 이 사주 역시 괜찮은 사주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면
드렸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일간, 기토, 순폐, 진퇴, 그리고 격까지도 앞에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설명을 참고해서 이것을 한번 또 자세하게 새겨보면서 공부를 다시 하시면은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또 설하고 선생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사주 차조 이 명조는 관우장생. 자, 기토의 관이니까 간목이 되죠. 간목이 장생을 만났고, 간목의 장생은 해수죠. 또 살은, 이 살은, 을목은 역시 장생에 자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묘목의 대각으로 이렇게 자리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 관은 장생을 만났고 살은 복노광이라, 살은 노광을 만났다, 이 묘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그냥 알아두시고, 자, 사해수충파인, 사해가, 이 사와 해가 비록 충파, 충에서 파인, 인을 깨뜨리나, 사해가 파에서, 사해충에서 이 인사화를 깨뜨리나, 희 묘목, 기쁘게도 묘목이 인능생화, 여전히 능히 생화하고 있다. 이 묘목이 해를 설기해 가지고 사화를 생하니 통관된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것보다도 묘목이 해와 합하여 목국을 이루고 화를 생한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겠죠. 자, 이눈에는 합해, 이눈에 와서 해와 합하여 인의 한 목이 되고, 합해 화목 생인. 자, 해가 목으로 화하여 인수사화를 생하니 연등 갑방, 갑방에 연달아 올랐다. 자, 이것은 갑방이라는 것은 중앙에서 실시하는 과거의 합격자를 알리는 방, 그 방에 올랐다, 연달아 올랐다. 그러니까 갑에 갑제했다, 연달아 갑제를 했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경진 신사는 재관화살. 자, 경진이 신사, 여기는 자, 식신과 상관이 돼 가지고 여기에서는 관을
을경 합하면서 과를 제거할 수도 있고, 또 경이 갑을 충에 극해 가지고 제거할 수도 있고, 신은 을목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한 사를 제어한다. 그러고 이 사화는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역시 사를 화할 수 있다. 그렇죠? 사를 도와서 사를 화하니 좋은 운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재관 화살하니. 주번 붉은 깃발과 비개 그랬습니다. 이게 조자네요. 비자가 아니라 검을 조자. 그래, 붉은 깃발과 그러고 그 검은 치장. 그래, 이것은 관리가 부임할 때 쓰는 치장을 얘기합니다. 주번 비계. 이것은 그러니까 관리로 그 부임을 했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출, 수, 대방. 자, 출수, 대방. 그 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아갔다. 이것은 변경으로 나아갔다. 혹은 지방으로 나아갔다. 그러니까 붉은 깃발과 검은 치장을 해가지고 지방으로 나아가는 그런 행렬을 이루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명리가 둘다다 우수했다, 뛰어났다, 명리양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설명한 거하고 괴를 같이 하는 그런 설명이 되겠죠. 세부적인 내용에서 약간 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여기에서는 설하고 선생은 생화에 초점을 맞췄고 저는 생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과 국을 이루는 효과까지도 앞에서 저는 설명을 드렸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두 개와 또 설하고 선생이 관살 혼잡에 대해서 좀 설명해 놓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